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봅니다. 회오리 치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도대체 고종의 환생인가, 나라 말아먹었던 그 고종의 환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국제 정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00년 전 대한제국의 그 상황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119년 만에 영일 동맹이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영일 동맹 부활이라는 이런 워딩으로 영국과 일본의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항공모함 전개 회의를 했고, 거기 합의를 했는데, 영국 국방부가 2월 4일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2월 3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무 국방장관 회담 2+2 회담에서 영국은 올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보내는 해외 전개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무력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깨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영국이 항모를 파견하는 기간 내내 자유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 119년, 그러니까 1902년 바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동맹을 맺었죠. 이때 전 세계 열강들은 동맹의 러쉬를 이루었습니다. 왜냐? 혼자서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동맹을 맺으니까 나도 동맹을 맺어서 우리 편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열강들은 동맹의 러쉬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일본은 이로 인해서 조선을 차지하는 바탕을 마련해 버렸습니다. 영국 때문에, 동맹 때문에. 왜냐? 바로 이제 이 영일 동맹 이후에, 직후에 러일 전쟁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고립돼 있고, 그 태평양 함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북해에 있는 발틱 함대, 발트해에 있죠. 그 발틱 함대가 돌아오는데, 일본이 동맹인 영국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발틱 함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오는데 저 발틱 함대에게 수에즈 운하를 열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발틱 함대가 훨씬 더 오랜 시간 지구를 돌아오게끔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발틱 함대를 지치게 만들자라는 작전으로 영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발틱 함대에게 수에즈 운하를 개방 안 합니다. 그래서 발틱 함대는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 가로질러서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옵니다. 그러다가 진해 앞에서, 대한해협에서, 그리고 독도 인근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그렇게 돼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조선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동맹의 러시였는데, 당시 대한제국은 뭐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일본이 지금 21세기 119년 만에 다시 영국과 동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미국의 권력이 교체되고, 일본과 영국이 새롭게 119년 전처럼 다시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된 국제정세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세보를 거점으로 배치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연합 항모전단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죠.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타입 45 데어링급 구축함, 방공 구축함 한 척, 그리고 듀크급 호위함 한 척, 이렇게를 이제 영국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타이드급 탱커, 보급함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바로 이건데, 우리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서 수출했어요. 정말 조선으로는, 또 군함으로는 세계 최고였던 그 영국에게 우리 대우조선 해양이 군함을 수출하는 그런 계가를 올렸던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군함이죠. 그리고 이제 수중에는 아스티드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 그게 이제 해서 오는데, 보급기지가 있어야 되니까 일본 규슈에 있는 사세보 기지를 이용하겠다. 자, 그렇게 사세보 기지를 이용하고 그냥 하지 말고 일본과 계속 연합훈련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다가 영국이 여기 얹을
항공모함에 얹을 F-35B가 완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미국의 이와쿠니, 바로 히로시마 옆에 있죠.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 소속의 그 F-35B를 여기다 얹어주겠다. 그래서 121 해병 전투비행대 그리고 242 해병 전투비행대 F-35B를 여기다 얹어줍니다. 그리고 7함대 소속의 15 구축함전대 그리고 7함대를 지원하는 15 잠수함전대 여기에서 다시 영국의 항모전단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세보를 거점으로 하는 제2 호위대군 8척의 구축함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영국 항모전단에 파견해서 호위 이 항모 타격전단을 완편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일본은 기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권이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으로 바뀌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왜? 친중 정부였으니까. 친중 인사였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뭐 토사구팽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그리고 딥스테이트에 있는 그 네오콘이죠. 조지 부시를 그 대표하는 네오콘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런 좌파들 이게 연합을 해서 트럼프라는 호랑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힘이 부족하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냥개를 불러들이죠. 그렇게 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호랑이 잡아먹고 나니까 사냥개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으니까 삶아 먹어야 되죠. 토사구팽 하는 겁니다. 호사구팽. 제가 그 따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해군력을 한번 보면 미국은 7함대 그렇게 해서 전진배치 항모전단을 여기다 배치하죠. 영국은 전진배치 항모전단에서 퀸 엘리자베스 전단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전단이 한 6개월 작전하고 나면 지치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역시 입원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다시 전개돼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하겠죠.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 말이 많아요. 영국의 그 국방 예산 해봐야 지금 우리보다 뭐 한 1.2, 3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럴 정도로 힘든데 이 항모전단 하나를 아예 일본에다가 보낼 정도로 우리 국방 예산이 많은 게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 홍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대중국 자존심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EU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력이 떨어질 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석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우세하죠. 그리고 미국은 네메시스 프로그램 이게 이제 해군 해병대의 원정 선박 차단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다영역 전투라는 전투 개념을 집어넣어서 해군 해병대 전부 다 이제 장거리 펀치 그렇게 해서 육군과 해병대가 그냥 섬에다가 도서 지역에다가 또는 그냥 바지섬 같은 거에다가 장거리 펀치를 얹어가지고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지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네메시스 프로그램이고 로그 파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전투 시스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대함 타격 능력을 육군과 해병대도 가지겠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 중국 해군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일본은 F-35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2척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은 정말 뭐 중국이 허접하게 생각했을 텐데 초음속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도입을 합의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배회 미사일이죠. 하롭 그걸 지금 또 대량 도입하는 것을 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F-35 탑재하는 경항모 만들어서 남중국해의 남쪽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베트남 완전히 중국하고 원수지간이죠 지금. 여기도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도입을 인도하고 합의를 해나가고 여기는 또 뭐 기존에 킬러급 잠수함의 클럽이라고 하는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우란 수입했다가 그걸 지금 짝퉁으로 뺏겨가지고 지금 베트남 국내에서 대량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을 포위한 압박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중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또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이 더 좋으니까 이 정부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드니까 여기가 완전히 봉쇄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따로 숨구멍을 만들자라고 해서 벵골만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인도양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진출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 바이든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아웅산 수치를 제거하기로 하고
쿠데타를 사주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은 이 미얀마에 차오쿠퓨 해군기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중국의 운남성, 윈난성이죠. 여기와 이 차오쿠프 해군기지를 잇는 원유 파이프라인, 그리고 만달레라라는 이름의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봉쇄가 되었을 때 따로 인도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지를 여기다가 해군기지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원유 저장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따로 해군 군함들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업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군함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원해를 공략합니다. 중국의 근해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막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원해를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서 여기만 하냐?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기지.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바로 이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입구예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나올 때 여기 앞에서 틀어막아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고, 미국의 오함대는 페르시아만 내부에 있는 이 바레인이라는 섬나라에 미국의 오함대가 있죠. 그래서 오함대가 아예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오함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란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해나가고 있죠. 미국의 적은 중국의 친구죠. 그래서 미국의 적이 중동에서는 이란이니까 그 이란과 중국은 대단히 지금 친밀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란 바로 옆에 파키스탄에 과다르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여기 인도를 봤을 때 인도의 서쪽에 과다르 해군기지, 그리고 인도의 동쪽에 미얀마에다가 이 차오쿠퓨 보급기지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인도를 에워싸는 이런 인도 봉쇄 라인을 만들어버려. 완벽하게 진주목걸이를 완성시켜버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리랑카 여기에 한반도 탐구, 여기도 99년 동안 1대1을 통해서 빌려준 돈 스리랑카 못 갚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99년 동안 사용료 가질게 해서 뺏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인도양을 장악하는 포석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서 중국의 근해가 이런 식으로 막히니까 인도양으로 중국은 진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자, 시골 항구에서 중국의 해군 항모 전략기지로 강화되는 과다르입니다. 자, 지금 과다르항을 완전히 그냥 시골 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테이너 내릴 수 있는 하적장, 그리고 기중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지금 텅 비어 있죠. 그리고는 이 항구의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이 면적을 해군 기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해군 기지와 해군 보급 기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해군 군함들이 계속 이 과다르항에 기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 항공모함이 이제 여기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이 2월 5일 날 환구시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함께하며 해양 협력을 강화하는 파트너다. 파키스탄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파키스탄에 전개되는 것을 환영한다. 라고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이 이 자신들의 과다르항에 중국 항모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도하고 경쟁하는데 인도는 지금 비크란트 항공모함 만들고 있고 비크람 마디티아라는 과거 소련제, 러시아제 항모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항모가 없으니 중국 항모라도 대신 와서 지켜주면 땡큐죠. 인도하고는 언제 전쟁 나도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편에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서 있죠. 그리고 북한 당연하죠. 자, 그러면 중국의 반대편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사우디, UAE,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어디 써야 됩니까? 그런데 줄을 그쪽에 안 서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075라고 하는 4만 톤급 상륙함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사출기를 집어넣어서 경항모로 중형항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미국 의회 조사국이 그렇게 1월 27일 날 보도를 했어요. 중국이 10만 톤급 원자력 추진 슈퍼캐리어 004형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075형 상륙함을 기반으로 사출기를 장착해 대형화시킨 076형 항공모함을 개발 중이다 라고 의회 조사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톤짜리 경항모, 중형항모 이런 걸 만들어서 핵
10만 톤짜리 핵 추진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 돈으로 이런 거 여러 척 만들어서 과다를 향해도 보내고 또 미얀마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미국과 숫자로 경쟁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중국과 그러면 야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니까 중국하고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과는 상대는 안 되죠. 왜? 미국은 이런 걸 지금 있는 슈퍼 캐리어 외에 다시 이런 4만 톤에서 5만 톤 되는 중형 함모를 6척을 더 만드는 배틀포스 2045라고 하는 개념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해군은 이런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죠. 경항모의 작전, 전략적 이용성, 뭐 이래가지고 경항모 CG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거북선 해서 뭐 21세기 거북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치고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근해 봉쇄, 그리고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은 원해 진출. 여기에 지금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되냐? 119년 전에 전 세계는 열강들이 동맹의 러쉬를 했어요. 우리 대한제국은 동맹을 안 했어요. 왜? 국제정세를 못 읽으니까. 우리 혼자 지킬 수 없으면 동맹을 맺어야죠. 다른 나라하고. 미국하고 맺든지 영국하고 맺어서 영국에게 같이 일본하고 동맹이니까 우리를 못 먹게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장 큰 위협과 반대되는 측에 서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가장 큰 위협인 그 나라와 가장 친한 나라와 또 동맹을 해서 이 나라가 우리를 못 치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동맹체제가 갔어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21세기의 거북선이다 라고 이런 제가 이거 말장난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거북선은 전형적인 연안 전투함이죠. 그런데 항공모함 연안 전투함으로 쓰려고 만듭니까? 그러면서 또 에너지 수송로 보호한다고 하는데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수송로를 우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국하고는 지금 도저히 이 정부는 싸우고 싶은 마음 없는 정부죠. 그럼 미국 해군하고 남중국해에서 싸웁니까? 말이 안 되죠. 동맹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에너지 수송로를 혼자 지킵니까? 지금 미국, 영국, 일본의 3개국 연합함대 그리고 거기다 호주까지 가세하고 싱가포르까지 가세해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중국해 경항모를 보내서 중국 해군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경항모 없이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죠. 우리 항공모함은 만약에 가진다면 북한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 되죠. 현재의 관계를 떠나서 이웃에 있으면 잠재적 적국이고 외교의 기본은 원교 근공 아닙니까?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고 왜? 멀리 있으니까 그 나라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영토적 욕심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는 아무리 친하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영토적 욕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교 근공하라. 이거는 5천년의 진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교 근공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또 경항모 이런 걸 만들어서 경항모를 만들고 싶으면 정말로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하냐. 이 군사적인 목적, 목표, 성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대선에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경항모와 핵잠수함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지금 대선이 한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대선할 때 경항모와 핵잠수함 한다고 해놓고 했냐 안 했냐 왜 말뿐이냐 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중에 한 개는 하자. 그런데 핵잠수함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건 안 되겠다. 미국한테 앓는 소리 하기 싫다. 그러면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 경항모 하자. 이게 전략적 필요성, 군사적 필요성 여기에 의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항모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8년 전으로 돌아간 국제질서입니다. 118년 전입니다. 이게. 119년 전 1902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삼키기 위해서. 그 1년 후에 고종은 황당하게도 동맹 외교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당시 대한제국 국가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의 9분의 1에 달하는 1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광무호라고 하는 군함을 샀어요. 근데 군함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일본 미쓰이 물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 운반선입니다. 여기다가 80mm, 조그마한 80mm, 이 당시에는 세계는 거함 거포 시대로 가고 있는데 80mm 대포 2개, 그리고 5mm 총 2정, 이 장착한 군함도 아닌 그냥 이런 배를 샀어요. 국가 예산의 9분의 1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 국가 예산의 9분의 1을 투입하는 군함도 아닌 이 배에다가 ROC, 즉 요구 성능 조건은 뭐냐? 내부는 완전히 서양식으로 최고급으로 꾸며라. 왜? 황제가 와서 타야 되니까, 고종이 타야 되니까. 집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양 귀족 스타일로 꾸며라. 라는 게 이 군함 살 때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쓰이 물산이 그걸 맞춰주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쓰던 석탄 화물선 그냥 살짝 갈아가지고 대한제국에게 바가지를 왕창 씌워버렸죠. 국가 예산의 9분의 1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고종은 뭐 했냐? 그냥 재물포에 대놓고 가끔씩 가서 우리 배구나 행사함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갔냐? 조종할 선원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냥 대놓고 있다가 나라 뺏기고 나서 다시 미쓰이 물산에 이거 가지고 자기네 또 석탄 운반했어요. 이거를 사왔던 당시 군부 대신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이 일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바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귀여운 놈이겠습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자는 나중에 한일방 후에 일본에게 남짝 자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동맹을 똑바로 보지 않고 국제정세를 똑바로 읽지 않고 있는 이 정부, 오직 선거만 생각하고 안보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거기에 편성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준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가지자. 그런데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조금 비싼 거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BH에서 그냥 그거는 너무 비싸잖아 라고 야단칠 것 같으니까 요거 다 해가지고 요만큼. 그런데 실제로 한 8조 원 드는데 적게 만들자. 2,500억씩 하는 프로그램 코스트로 2,500씩 하는 이 F-35B를 1,200억 원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조 원밖에 안 든다 라고 하는 거짓말 하면서 경항모 사자 라고 하는 이자들, 나중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게 무슨 자기 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 안보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양무호 같은 군함 같지도 않은 군함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사오는 이런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부 대신 지금 118년 후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래 위로. 정말 우리 국민들 다 이 사실을 다 알고 경항모, 또 경항모는 오직 대선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동맹 체계를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중국에 줄 서고 있다 라는 이런 모습, 이건 완전 고종하고 똑같은 것이죠.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